A에서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양수고 B에서 함수값이 음수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나는 점이 있다. 이게 방금까지 했던 얘기잖아. 이때 기준선이 어디냐면 기준선은 x축 기준선이에요. 여기 빨간 색깔로 적을게. 이게 기준선인데 이게 y는 제로예요. y는 제로. 다른 말로 해서 축이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하나는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양수고 다른 말로 하나는 함수값이 기준선보다 아래쪽에 있다. 음수지. 기준선이 0이기 때문에 양수, 음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거지. 괜찮아? 그러면 결론은 FA가 이렇게 되는 건데 FA가 0보다 크고 FB가 0보다 작다. 또는 반대로 FA가 음수이고 FB가 양수이다. 둘 다 괜찮지.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다. 그걸 좀 풀어서 쓴 거야. 양수, 음수이거나 또는 음수, 양수이거나 이런 뜻이야. 괜찮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경우인데 그럼 이거는 A, B 사이에 필연적으로 기준선과 만나는 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요 C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요 C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FC 이꼴 0 되는 C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다. 자, 다시 정리해볼까. 기준선 y 제로를 중심으로 A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0보다 크고 B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던지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데 이렇게 반대이든지 또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다 이렇게 반대이든지 뭐 둘 다 괜찮다 이거야. 하여튼 반대이기만 하면 A와 B 사이에 이 기준선이랑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그거를 FC 이꼴 0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대 수학자들이 이걸 일반화시켜서 야 기준선이 꼭 0일 필요가 있어? 좀 바꿔보자 기준선을 이렇게 올려본 거야. 좀 일반적으로 기준선을 이렇게 바꿔볼게. 기준선을 이쪽 적당히 하자 이렇게 하고 K라고 하자 K.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는 거야. Y는 K. 오케이 괜찮아.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거를 일반화시키는 보이는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여기 점이 요걸 지나고 이렇게 지난다는 거야. 하나는 기준선보다 위쪽에 있고 이렇게 되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기준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전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제가 물어보자. 여기 0을 뭐로 바꾸면 될까?
용 대신에 이 그림에서는 K라고 바꿔야 되겠지. 자, 그게 일반화시 되는 거야. K라고 보자. 다 K라고 보자. K, K, 그리고 K, 그리고 K 이렇게 바꿔보자. 괜찮아? 이거는 뭐야? FA가 K보다 크고 요거지 그림처럼 FB는 K보다 작다. 또는 반대로 반대도 괜찮다 이거지. 얘가 K보다 작고 얘가 K보다 클 수도 있다. 뭐 그것도 괜찮다. 그럼 이게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지. 뭐 둘 다 괜찮은데 그러면 이 경우는 이렇게 지나면 여기 요점이 생길 거야. 여기 기준선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를 C라고 해야 돼. 여기를 C라고 해. 이렇게 바뀌겠지. 그림이. 네, 되겠어. 자, 그럼 또 바꿀 것도 뭐 없어? 어디 바꿀까? 그렇죠. 이해 다 했는데 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이해 다 한 거야. 그림 내용은 다 이해한 거야. FC가 K가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요게 사이값입니다. 요거는 사이값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야. 어떤 경우냐? K가 얼마일 때? 여기서는 0일 때. 0인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가지는 거야. 괜찮아? 느낌 뭐냐? 자, 좀 다시 해보자. K를 기준선으로 해서 A에서는 함수값이 기준선보다 더 위에 있고 B에서는 함수값이 기준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기준선을 한각이라고 생각해보자. 한각. 그럼 여기서 이리 갈 때 반드시 한각을 지나쳐야 될 거 아니야. 연속이라면 이 연속 조건이 필요하게 되겠지.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연속이라면 무조건 만나게 되는 거라. 만나게 된다. 만난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만난다 이렇게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C가 K가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일상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그렇게 만난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요 점의 좌표를 C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C, K잖아. C, K. 즉 FC가 K가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용은 좀 느낌이 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이쁘게 정리해 볼게.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하면 돼. 책에 교재에 거기 38쪽에 있어. 이제 드디어 사이값 정리가 나온다. 사이값 정리. 전제와 결론으로 조율하자. 전제, 결론. 그리고 원래 전제 한 줄을 쳐볼까? 사이값 정리 그 중간 네모 박스 안에. 전제가 두 가지야. 하나는 찾았어? 연속 그렇지. 일단 첫째 조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고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뭘까? 다르다. 달라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따 보자. 우리가 서로 다르대. 그렇게 돼. 아까 그림을 보면은 기준선 K가 이렇게 있고 FA는 여기 FA가 이렇게 찍혔고 FB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FA랑 FB는 당연히 달라야 되잖아.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 달라야 되지. 그래야 그 사이로 기준선이 지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쓴 거야 여기서. 가볼까? 이쪽은 두 가지다. 첫째 연속, 둘째 FA와 비교가 달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FA 달라야 된다. 자, 결론을 불러볼까? 자, 결론은 하나야. 이것도 C가 존재한다. 이 결론이야. C가 존재한다.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 한번 보자. 수식어가 좀 길어. 읽어볼까? 그리고 둘째 줄 읽어볼래? 자, 둘째 줄 처음부터 와 있어. 그 FA하고 FB 사이에 K 누구라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K에 대하여 뭐라고 돼 있지? C는 K인 C가 이렇게 돼 있지? 그게 이거야. 요걸 말해. 이게 연단이 그렇죠. C 이꼴 K가 돼.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래? 그렇지. 열린과 AP 사이에 요런 C가 A, B 사이에 조고 하나 존재한다. 그렇게 이게 사이가. 결론은 그냥 길어서 생각할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내용만 이해하고. 왜 내가 이걸 결론을 안 쓰냐 하면 사이 같은 애는 시험에 안 나와. 미안하지. 시험에는 이게 나와. 그래서 쟤는 그냥 내용 이해만 하면 돼. 근데 실제로 문제는 이걸 다시 한번 보자. 여기서 나온 거니까. 어떤 기준선 K를 중심으로 FA는 K보다 크고 FB는 K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연속이라면 이렇게 그거 보면 기준선이랑 반드시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걸 이제 C라고 하면 FC 꼴 K가 되는 C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문제는 이게 나오거든. 시험에는 요거는 개념적으로 말하고 반드시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연속이고 기준선을 중심으로 두 점이 기준선 반대편에 있어야 돼. 그리고 연속이에요. 그러면은 이어지려면 반드시 기준선을 지날 수밖에 없어. 만날 수밖에 없어. 연속이라면 적어도 하나. 뭐 경우에 따라서 두 번 이상 만날 수도 있어.
그런 컨셉. 어떠시죠? 이러다 봐봐. A 도시에서 B 도시로 버스를 타고 갈 거야. 이 대로쪽이 속도야, 속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최고 속도가 100km까지 갔다고 쳐. 100km까지 갔다가 다시 줄어서 B에 멈춘 거야. 최고는 100km야. 질문. 가는 도중에 50km였던 적이 있을까? 몇 번 있을까? 적어도 한 번? 다시 봐요. 갈 때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멈출 때. 다시 두 번. 그럼 그렇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100이거든. 100km. 최고 속도가 100이었다 이거지. 그럼 중간에 50km였던 저 지점이 적어도 몇 번? 두 번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문제가. 이게 사회값 정리의 활용 문제. 이해되겠지, 그지? 50이 기준선이라, 52. 50이 기준선이고, 여기 한번 볼까? 여기 한 점은, 여기는 50보다 아래쪽, 속도가 제로 출발해가지고, 했고, 이 점은 50보다 위쪽이잖아. 그럼 가는 동안에 무조건 한 점은 최소 만나게 돼 있는 거야. 한 번. 두 번째로, 한번 내려올 때. 속도가 작아질 때 이 사이에서는 요거는 기준선보다 위쪽에 있고 얘는 속도가 이제 제로인 경우 멈췄으니까 기준선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내려오는 동안에 무조건 또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몇 번 만나냐면 최소한 두 번 만난다 이렇게 결론 내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값 정리의 활용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 나중에 네가 RPM이나 풀어보면 그런 게 보게 될 거야. 이해 되겠어?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까? 이번에는 지금 바깥 기온 6시에 기온을 재봤더니 새벽에 좀 낮을 거 아니야. 6시 재봤더니 2도씨에 2도. 12시에 낮에 재봤더니 기온이 많이 올라갔겠지. 뭐 10도까지 올라갔대. 10도까지. 다시 올라갔다. 질문. 이 6시와 12시 사이에 5도였던 적이 있을까? 있겠지. 적어도 몇 번?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있겠지. 왜냐? 5도라는 이게 5도를 보다 기준선이야. 얘는 기준선보다 아래쪽에 있고 10도는 얘보다 위쪽에 있잖아. 그러면
가는 도중에 무조건 최소한 한 명에서 만나게 되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만날 수도 있긴 있을 거야. 온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적어도 하나를 만난다 이거지. 요게 사이가 독립하는 거지. 괜찮지? 물론 이렇게 말하려면 얘가 필요해, 그지? 기호는 연속적으로 커진다는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 근데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온이 갑자기 점프를 그런 쪽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조건, 그거는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게 연속 이어지려면은 5도가 되는 지점이 무조건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계산.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잠깐 이제 멈추고.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좀 더 보자. RPM 집 잠깐 펴봐. RPM에 196번. 알았어. 자, 요런 상자 방정식일 때 근이 어디쯤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일단 근은 한 개밖에 없다고 줬어. 근데 어디쯤 있을까 물어본 거야. 잠깐 보자. 제목 1번 마이너스 1과 0 사이, 2번 0과 1 사이, 3번 1과 2 사이, 4번 2과 3, 5번 3과 4. 그렇지. 괜찮아. 자, 이렇게 일단 내가 하나만 보기 예시를 보여줄게. 요거를 일단 이름을 붙이자. fx라고 이름 붙이고 일단 1번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f-1 구하고 f0 구해서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면 돼. 다르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지 확인하려면 f0과 f1을 구하면 돼. F0 구해놨으니까 F1 구해보면 되겠지. 또 뭐 구해야겠냐? F2, F3, F4까지 그걸 다 구해야 되는 거야. 한번 쭉 구해봐. 스톱. 뭐 계산하기 귀찮을 테니까 숙제로 하고 난 결론을 보여줄게. 이렇게 실제로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 자, 그럼 답이 몇 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보고 부호가 바뀌는 데를 찾아야 돼. 1하고 2, 그 3번이 나와.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나와.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간다.
전제가 맞으면 얘도 무조건 참이라 그랬잖아. 근데 전제가 틀리면 얘는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 모른다. 그게 답이었지. 자, 그걸 확인해 볼게. 전제가 두 개니까 일단 위에 거부터. 연속이 깨졌어. 연속이 깨졌어. 그러면 C가 존재하나 안 하나? 그건 모르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걸 한번 보여줄게. 이건 이제 아까 봤던 건데 여기서 음수값을 가지고 얘는 양수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전제를 만족하는 거야. 근데 이 연속이 깨졌어. 안 되는 불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안 만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C가 존재 안 하는 거지. 안 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어때? 이 경우는 비록 불연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X축이랑 만나는 C가 존재하잖아. C가 FC 꼴 제로인 C가 존재하지? 할 수도 있어. 불연속이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보장을 못한다. 괜찮지 근데? 그래서 연속 조건이 깨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 괜찮아? 두 번째, 이 조건을 뺏었어. 0보다 크다라고 해볼까? 뭐, 너는 귀찮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0보다 크면 C가 존재하는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경우부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에서도 양수, 2에서도 양수 즉 같은 뭐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전제가 깨졌어. 이 두 점을 지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난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C가 존재한다 안 한다? FC 꼴 제로 되는 C가 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와 이에서 얘도 양수이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C가 존재하나? 여기도 있네. 두 개나 있네. 그지? 즉 FC가 여기 되는 C가 여기는 벌써 두 개나 있잖아.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느낌이 오냐? 즉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걸 알아둬야 돼. 무조건 틀렸다는 아니고. 요 그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드디어 끝. 3단원으로 가자. 드디어 3단원 제목이 미분이란 말이 나오네. 이제 미분. 미분 계수. 우선 먼저 알아둬야 될 말이 있는데 평균 변화율 이런 말이 나와. 변화율, 평균 변화율. 위에 좀 붙여놓을까? 평균 변화율. 이런 yfx랑 강도를 한번 보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두 점을 지났는데 1,1을 지나는 점이 A라고 할게. 그럼 또 3,8을 지났는데 이 점을 B라고 할게. 이렇게 하죠. 너 그거 알지? A, B 사이의 기울기 지금 바로 암산돼. 3이면 바로 뭐예요? 그게 같은 거. 근데 그 기울기라고 하지 왜 또 다른 말을 씁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 말이. 기울기는 이제 중학교 때 주로 쓰는 말이고, 미분 나눔에서는 뭐 그 기울기를 A, B 사이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 그렇게 불러. 말하자면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x 증가하는 분의 y 증가요. 그러니까 2분의 6, 3 그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이렇게 감을 좀 잡아보자.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두 점 사이 기울기랑 동일한 개념이고,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이제 조금 기호를 좀 써볼게. x 증가량은 2지, y 증가량은 6이잖아. 그래서 2분의 6에서 3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증가량 할 때 x의 증가량으로서 이런 기호를 써. x 앞에 이렇게 세모를 붙여. 세모. 이거는 그리스 문자인데 델타라고 읽어. 델타. 그리스 문자에 A, B, C, D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에서는 문자에서는 알파를 시작하지. 알파, 베타, 감마. 그거는 이제 알지? 혹시 그 다음이 뭔지 아나? 그 다음이 델타야. 델타. 요렇게 써. 요렇게 써.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 B, C, D 역할을 하는 거야. 닮았지?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쓰는데 대문자가 알파의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어. A가 똑같이 생겼어. 베타의 대문자는 이렇게 B랑 똑같아. 근데 감마의 대문자가 좀 특이해. 이렇게 생겼어. 감마는 대문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드디어 델타의 대문자가 세모로 생겼어. 저 델타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 델타 X라고 불러. 델타 X.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게 델타 X는 X의 증가양, 줄여서 증가양을 말해. X의 증가양. 예를 들어서 X가 이런 식으로 X2 빼기 X1 X1에서 X2로 변했다. 그러면 델타 X는 요 빼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거였죠. 요 길이가 델타 X. 이온이 2지. X가 1부터 3까지 변했다. 델타 X는 얼마 하지? 2가 되는 거야. 괜찮아. 델타 X 할 때 이거는 델타와 X는 별개가 아니고 델타가 붙는 순간 얘는 한 개로 치고 하나의 문자로 치고 합쳐서 합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델타 X 한 문자다. 이런 뜻이야. 자, 질문. 그러면은 요 거리는 델타 뭐라 쓰면 돼? Y라고 써. 좋아. 요 거리는 델타 Y라고 써. Y. 이렇게 써.
그러면은 이거 이해돼? 이렇게 써도 되겠어? 괜찮아? 델타 x만 했다. 좀 있어 보이지? 되게 그럴듯하고. 근데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는 기울기랑 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기호를 서로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야. 나중에 미분으로 가기 위해서. 그럼 이거를 일반 다르게 써볼게. 이 문제에서는 300일이잖아. 델타 x가. 맞지? 델타 y는 800이지. 800인데 그거를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야 되잖아. F3이 8이잖아. 요 뒤에 된 300이라서 무슨 소리지? 자, 일반화시켜 보자. 여기 1하고 3을 씌우고 A에서 B까지 변한다. 이렇게 오케이. B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바꾸냐면 FA로 쓰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 8은 뭐라고 바꿀까? 시작. FB라고 쓰면 되겠지. FB.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요식을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A, B 일반화시켜서 다시 한번 써봐. 괜찮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바로 외워볼까? 200A분의 FA. 이거 평균 변화율의 정의.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 구체적으로는 구할 때는 이걸 써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이 함수가 주어질 거야. fx가 뭐다 10을 줄 거고 a가 얼마다 b가 얼마다 다 줄 거야. 그럼 우리 여기 실제로 대입을 여기 다 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그게 어렵지 않지? 그 위에 거는 원론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쓰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 200A를 이렇게 써도 돼? 같은 건지 알겠어? A가 델타 X야. 맞지? 괜찮아? 그러면 자 B 대신에 B를 이렇게 써도 될까? A에서 이만큼 더한 거잖아. 이거 괜찮을까? B는 A에다가 델타 X를 더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아? 괜찮아? 확실해?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쓸게. 이게 요식이 되는 잠깐.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게 페이지 43쪽에 보면은 이게 둘 다 들어있어.
네모 박스 안에는 여기 들어있고 박스 밑에는 밑에 정석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어. 둘 다 찾았어? 혹시 하나 보여보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하나. 두 개. 이게 평균 분할의 정의. 위에 두 개, 요거 위에 거는 A, B라고 표현되어 있지. 말하자면 이 구간의 양 끝값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야. 그 구간 A에서 B까지인데 A에서의 값과 B에서의 값으로 표현한 거고, 구간의 양 끝값으로 표현한 거고, 요거는 구간의 길이, 요 길이, 델타 X를 이용해서 B는 다 치우고 A와 델타 X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야. 이제 B는 다 치우고. 여기 B가 안 보이지. 그 B 자리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한 게 이거. 오케이? 지금 바로 암기할까? 배웠어. 위에 거 불러볼래? 식을 한번 좀 불러볼래? 좋아. 요거 좀 델타엑스가 좀 어렵지? 한번 불러볼래? 다시 봐. 그게 어려워. A, B는 쉬운데 델타엑스가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뭐 준비되면 눈 감고 얘기해봐. 응, 한 번만 더. 델타엑스 보내.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누구를 더 많이 씁니까? 둘 다 비슷하게 많이 써. 둘 다 하나 들어가야 돼. 자, 예제 하나만 보고 끝내자. 그 밑에 보기 1번의 두 번째 문제 볼게. 보기 1번의 두 번째. 여기 페이지 43쪽에 보기 1번에 2번 문제. fx가 y가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하고 x가 1부터 4까지야. 문제 어딘지 찾았어? x가 1부터 4까지 변할 때 이 함수에 대해서 평균 변화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 A, B로 한번 해보자. 좀 쉬운 거로 B-A분의 FB-FA 요거를 한번 해볼게. 네. 자, 대입해볼까? 밑에는 뭐 빼기 뭐 하면 되지? 4 빼기 1, 4 빼기 1. 위에는 뭐 빼기 뭐? F4 빼기 F1, F4 빼기 F1는 자, 밑에는 3으로 바로 계산이 되고 F4는 F4 대입해서 계산이 좀 열심히 얼마지? 바로 보여 혹시? 2 바로 보이네. 2 빼기 F1은 바로 보여?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괜찮아?